우리라이프 상조 제공 15,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헤이야 헤이야.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이성무 기자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날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더 들었네요. 네네. 어떤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거 뭐 얘기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얘기해도 돼요. 뭐 마무리하신다면서요? 네네. 1월 3일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요. 예. 이성무 기자님과 만나는 것도 오늘 그리고 내년 1월 1일이 이제 이렇게 2회 남았습니다. 예. 1회 남은 거죠. 예, 그 마지막 방송에 눈물을 흘려야 될 텐데. 네. 뭐 눈이라도 찌르고 와야겠네요. 정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안 바쁘세요? 예, 하나도 안 바쁩니다.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하시고? 여자친구가 없네요. 예. 없는지 좀 됐어요. 네, 크리스마스 때. 방송 중에 기침을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궁금한 게 네. 없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하고 지냈습니다. 어떻게요? 예, 이렇게 또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고요. 예. 예, 뭐 24일 보통은 24일 날 먹은 술 때문에 25일 날은 그냥 집에 누워 있고 예, 누워 있거나 뭐 네. 해롱해롱 되는 경우가 정신없이 해롱해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네. 예. 아무튼 오늘 어쨌든 휴일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생방송을 위해서.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2013년 연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복된 일,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합니다. 예,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자, 이제 스포츠 라이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지난 한 주간은 해외에서 활약진 우리 야구 선수들의 계약 소식으로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사는데 네. 서울 나오다 보면은 그 G버스라고 해서 예. 그 모니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소식이 뜨는데 추신수 관련 뉴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 한 주는 뭐 추신수 선수 관련해서 네. 계속 얘기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초대형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7년에 총 연봉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 이성무 기자가 돈 얘기할 때만 되면 네. 내가 괜히 흐뭇해지죠. 1년에 200억이네요. 제 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중국집 짜장면이 맛있는데 이게 한 그릇에 4,000원이거든요. 네. 이 짜장면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무려 3,500만 그릇이 되더라고요. 3,500만 그릇. 예. 그러니까 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네.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하면은 140채, 네. 뭐 작은 단지 하나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추신수 선수가 벌게 됐습니다. 야, 단지를 살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한국 스포츠 역사상 이렇게 큰 계약을 한 선수가 없고요. 네. 심지어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아시아 선수 가운데 이렇게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가 바로 이 추신수 선수가 됐고요. 그 전까지 최고 기록은 일본의 이치로 선수가 기록한 5년에 9천만 달러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단순히 비교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기록을 싹 갈아치운 엄청난 기록이고 뭐 당분간 이 기록을 바꿀 선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추신수 선수가 왜 돈을 더 준다는 양키스를 거절하고 텍사스를 했느냐 이거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명문팀인 뉴욕 양키스가 그러니까 1,000만 달러나 더 주겠다고 했거든요. 7년간 1억 4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추신 선수가 이를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1,000만 달러 적은 텍사스와 계약을 했는데요. 1,000만 달러면 얼마죠? 한 140억 되나요? 110억? 그렇죠. 예, 네. 1,000만 달러면 14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 되죠. 예, 아니 110만 원 더 줘도 난 그쪽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뭐 1,300만 달러나 1,400만 달러나 뭐가 틀리냐? 네. 그러니까 1억 3천만 달러나 1억 4천만 예. 달러나 뭐가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니 말이 1,000만 달러지. 네. 예, 그렇죠. 11,000원 더 준다고 가겠다. 근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역시 네. 중요한 것은 돈인데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잖아요. 그만큼 세금도 많이 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게 또 메이저리그 선수들인데 받는 연봉의 40% 가까이를 연방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연방 세금. 예, 그러니까 국세죠, 우리나라. 다 뜯어가는 거죠, 진짜. 절반 가량을 뜯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각 주에도 세금을 내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지방세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뉴욕이 8%가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텍사스주는 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텍사스에서 받는 돈이 적어 보여도 실질 소득은 텍사스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금액을 받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세금 1, 2%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뭐 차이가 되는데요. 특히 또 추신수 선수가 성격상 큰 도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은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대도시잖아요. 네. 물가도 비싸고 아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는데 불편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텍사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뉴욕에도 한국 교민들이 많이 있지만은 텍사스가 좀 한인 사회가 모범적으로 잘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점도 선택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400만 달러에서 8% 세금을 떼나 네. 그냥 1,400만 달러나. 예, 100만 달러 덜 받나? 오히려 더 그게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인타운의 어떤 구성 여부.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알링턴이라는 곳이 과거 박찬호 선수가 있으면서 한인들이 또 네. 많이 뭐 이렇게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조용한 도시고 굉장히 또 나름대로 살기 좋고 이 텍사스 네. 지역에서 뭐 비슷한 그 여러 가지 도시들 중에서 좀 이런 잘 조성이 돼 있는 도시라고 해요. 네. 그런 면에서도 어떤 추신 선수가 아이들 교육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적으로 보면 돈은 뭐 그렇게 손해 본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받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고. 예. 역시 절세군요, 절세. 네. 자, 그리고 텍사스와의 계약도 순탄치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계약이 발표되기 전까지 안개 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가 원래부터 추신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공을 들여왔는데 간절히 원했던 것은 맞는데 이제 7년 계약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신 선수가 좀 계약이 늦어지니까 상당히 조급해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거의 에이전트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추신 선수의 에이전트는 슈퍼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스콧 보라스잖아요. 네, 정말 많은 선수를 데리고 있죠. 예, 보라스가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도 하고 협상도 하고 벼랑 끝 전술도 쓰는데 그 과정 전체를 선수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뭐 텍사스가 뭐 계약 포기할 수 있다. 뭐 다른 팀에서 뭐 원했다가 네. 뭐 철회했다. 이런 얘기가 뭐 들리니까 정작 선수 당사자는 언론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은 이 마지막에 텍사스가 추신 선수에게 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던지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요. 결국 원하는 수준의 계약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과거 2001년에 박찬호 선수가 입단했다가 부진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혹시나 추신수 선수도 뭐 좋은 성적이 있기를 문명 뭐 우리도 뭐 기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걱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텍사스라는 구단이 이 한국 팬들에게는 좀 좋은 기억만은 아니거든요. 네. 예, 박찬호 선수가 그 당시 또 좋은 계약을 받고 갔지만은 계속 허리 부상 이런 부상들이 네. 또 겹치면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추신수 선수는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고요. 일단은 추신수 선수는 타자잖아요. 박찬호 선수는 투수였는데 이 텍사스라는 팀 특성이 투수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일단 텍사스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투수들이 금방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대하는 타자들에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반면에 일단 추 선수는 금방 지치는 투수에게 불리한 이런 구장에서 투수들을 상대하니까 그만큼 네.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게다가 텍사스 홈구장이 타자들에게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구장에 기류가 있는데 기류요. 예, 그러니까 바람보다도 좀 기류라고 부르는데 네. 이 제트 기류라는 게 흐른다 그래요. 이게 홈에서 네. 외야 쪽으로 위로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타구가 날아가는 방향 쪽으로 기류가 흐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타구를 쳐도 상대적으로 멀리 나가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타자들이 텍사스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런 특성들도 추신 선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텍사스에서는 뭐 큰 이변이 없느나 1번 타자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 뭐 1번 타자가 아니더라도 2번 타자, 3번 타자 네. 뭐 다양하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수비 포지션도
지금은 좌익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중견수도 받고 네. 과거 클리블랜드에서 우익수도 봤으니까 외야 전 포지션을 또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추신 선수 활용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아니 구장 안에 기류가 그러니까 일정한 바람의 방향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구단에서 뭐 일부러 뭐 바람을 흘러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지형에 따라서 흐르는 이런 네. 뭐 바람이 있다 그래요. 기류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야 쪽이 좁아가지고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이 있었잖아요. 어디더라? 대구였나? 대전이요, 대전. 아, 대전인가요? 예. 네. 한국의 쿠어스필드라고 불리는 네. 그러니까 청주구장이죠. 한화의 제2의 네. 홈으로 불리는 청주구장이 있는데 네. 이 청주구장은 한국의 쿠어스필드라고 불릴 만큼 홈런이 잘 나기로 예. 유명한데 그 이제 덕을 다른 팀들이 많이 봤죠. 한화보다는 정작 한화가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대전구장에 사실은 대전구장도 홈런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는데 네. 김홍룡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펜스를 한 5m 정도 뒤로 물렀어요. 네. 예, 이제 우리 투수들이 한화 투수들이 홈런을 덜 맞아야겠다 했는데 정작 피해를 본 선수는 김태균이나 뭐 네. 김태환 같은 한화 거포들이 네. 홈런을 30개씩 칠 수 있는 선수들이 홈런이 10몇 개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역시 네. 야구를 못하는 팀은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팀은. 예. 아, 이성무 기자님 한화에 관한 책 같은 거 한번 써보실 생각 없으세요? 뭐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일본 소프트뱅크와 엄청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3년간 최대 16억엔 약 136억 원의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4년에 연봉 44억엔,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연봉 5억엔씩 받습니다. 네. 여기에 각종 옵션 등을 더하면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대호 선수가 받게 되는 건데요. 한국 선수로는 2007년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와 계약을 했을 때 네. 4년 총액 30억엔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계약인데요. 재밌는 게 추신수 선수나 이대호 선수, 또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오승환 선수, 또 하나와 FA 계약을 맺은 정근우 선수 모두 1982년 개띠거든요. 네. 198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그의 야구 선수들에게는 좋은 기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팀이잖아요. 이렇게 이대호 선수에게 파격적인 계약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소프트뱅크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제1동포인 손정희 씨가 네. 구단주 및 오너로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팬들에게 더욱 좀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소프트뱅크는 전통적인 강팀이에요.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네. 올해는 4위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정말 크게 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대 취약점이 뭐냐 이 분석을 해보니까 4번 타자 확실한 4번 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적이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결국에는 이대호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데려온 네. 거죠. 이대호 선수가 이제 내년에 보장받은 연봉 4억에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극히 일부 선수만 누릴 수 있는 특급 대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올 시즌 4억엔 이상 받은 선수가 단 4명뿐이거든요. 여기에 또 2015년 연봉이 5억엔까지 오르게 되면은 연봉 순위는 한 1위는 아니더라도 2위권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또 이대호 선수가 사실은 이제 지난해 오릭스와 2년간 7억엔을 받기로 하고 일본 무대에 뛰어들었는데 일본 진출 첫 해인 2012년에 2할 8푼 6리 24홈런 91타점 그리고 올 시즌에는 3할 3리에 역시 24홈런 91타점을 올리며 일본 최고의 타자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같은 어떤 성적이 결국 이 같은 큰 계약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연봉 4억엔 있는 이상 받는 선수가 단 4명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네. 밥샵 예. 일부에서 인기 엄청나게 좋을 때 예. 그때 밥샵이 반년 동안 50억 정도 4억엔 정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년 동안요? 예, 반년 동안. 그게 이제 K1에서 받은 돈은 아니죠, 다. 예, K1은 아니죠. K1은 아니고 이제 CF라든가 광고, 이런 거 예. 했던 그 정도 이제 큰 금액이고. 그렇군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죠? 날품팔이요. 떡밥놀이를 떡밥놀이죠. 하고 있는 밥샵이 지금 18연패, 19연패 중이죠. 그래도 뭐 1년에 한 10몇 경기씩 하는 거 보면은 그 정도 지금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노키 맛들이 네. 연말에 하는 그거에 홍보대사로 와가지고 네. 홍보대사도 하고 시합도 뛴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효진 PD가 싸워도 이제 이길 것 같아요. 아니 국내 대회 네. 그때 로드 FC 왔을 때도 살짝 얼마 받았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금액이 제법 많이 받더라고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받나요? 그러니까 억대는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억대나 받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억대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현재 일본 프로레슬링 쪽에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면 프로레슬링 그 정도로 했던 제가 것 그럼 같던데. 잘못 들었나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 지금 제1동포 손정희 씨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제일동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제일동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분은 귀화를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사요 씨가 네. 본명이고 손정이라는 이름이 이미 없어졌죠. 귀화를 하셨을 때. 뭐 귀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면은 외국에 있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뭐 한국계 판사, 한국계 격투기 선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인데 뭔가 잘 됐으면은 그 앞에 꼭 한국계를 붙여요. 이런 풍토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자기 성을 한국계 성을 또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성을 만들었죠. 예. 뭐냐면 손 씨가 일본에 없는 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손 씨 성을 아예 만들어서 손 마사요 씨라는 예, 그렇죠. 이름을 쓰고 있고요. BJ 팬 같은 경우 UFC 파이터 라이트급 챔피언즈 했던 BJ 팬도 한국계 4세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한국계 4세면 어디까지 가야 돼? 뭐 그래가지고 예. 뭐 이제서 양심 고백하는 건데 제가 BJ 팬 선수 나오면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BJ 팬이죠 이랬는데 아니 한국계 4세면 어디까지로 올라가야? 뭐 그래도 네. 추성훈 선수도 귀화했지만은 네. 또 이렇게 우리 그 한국인의 어떤 네. 뭐 피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뭐 어떤 그런 걸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국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뭐 그냥 어떻게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손정희 씨가. 아니 뭐 생각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언론에서 너무 이제 호들갑을 떠는 게 예. 한국계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가 보면은 뭐 한국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네. 한국계일 경우에는 그때 쏙쏙 빼요. 아하하. 이름에 아예 한국 성이 들어가 있는데도 하여튼 뭐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이성무 기자에게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어떤 풍습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잘된 사람은 다 한국계라고 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한국계예요. 저 이분 만나면은 진짜 같은 한국 동포로서 되게 아부하고 싶고. 당연히 아부해야지. 자, 이대호 선수 이야기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대호 선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기대도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큰 돈을 들인 만큼 기대도 크겠죠. 이 걸맞은 성적을 내야 할 텐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 타자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인 네. 선수 데리고 오면은 기대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웬만큼 성적을 내도 외국인 선수가 저거밖에 못해 하면은 또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대호 선수는 4번 타자 거포잖아요. 네. 홈런을 많이 쳐야 되는데 과연 이대호 선수가 기대만큼 홈런을 많이 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현지 언론에.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바 있는 사사키라는 해설가가 있는데요. 대마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대호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대호는 좋은 타자는 맞다. 하지만 체격에 비해서 펀치력이 부족하지 않아 생각한다. 몸쪽 바깥쪽을 잘 부드럽게 잘 치기는 하지만은 파괴력이 떨어진다. 4번 타자는 파괴력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만 앞뒤 타자들에게 큰 영향력이 생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딱 부러진 장점은 없지만은 딱 부러진 단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네. 4번 타자에 걸맞는 파워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대호 선수가 2년 연속 24개의 홈런을 치면서 오릭스의 간판 타자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일본 프로야구가 외국인 거포 4번 타자에게 거는 홈런 기대수가 24개보다는 더 많거든요. 한 3, 40개 정도 돼요. 많으면 50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그거에 비해서는 이대호 선수가 24개라는 홈런이 적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더구나 이번에 이제 또 5억 엔 이상 받게 되면 네. 그만큼 또 홈런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대호 선수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니까요. 뭐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대호 선수가 더 노력을 하는 그런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대호 선수 좀 잘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은 이미 뭐 검증됐거든요. 네. 세계 정상급 선수라 해도 손색이 없는데 중요한 건 적응이거든요. 김태균 선수가 일본에서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결국은 적응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향수병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승엽 선수도 한 2년, 3년 정도 반짝하다가 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 투수들이 적응을 한 거예요. 이승엽 선수에게. 그러니까 약점이 완전히 너무 두드러진 거죠. 몸쪽으로만 이승엽은 몸쪽으로만 던지면은 절대 못 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볼대도 좋고 포볼대도 좋으니까 계속 몸쪽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여기에 적응을 못하면서 무너진 건데 지금 이대호 선수가 2년 동안 보여준 바로는 약점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깥쪽도 잘 치고 몸쪽도 잘 치고 홈런도 잘 치고 또 네.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안타도 잘 때리고 이런 약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는 네. 점에서 이대호 선수가 이제 좀 더 큰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그 부담감만 씻어낸다면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이대호 선수 지금 몸무게는 몇 킬로 정도 나가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 시절에는 공식 체중이 100kg 정도 나간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뭐 한 140kg가 그렇죠. 나간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몸무게는, 네. 스포츠 신문 보면 뭐 말말말 이런 코너 있잖아요. 조그만 네. 박스 기사.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프로야구 처음 데뷔했을 때 그 감독이 네. 넌 레슬링 선수냐 아니면 야구 선수냐 살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본 적이 있었는데. 과거 이대호 선수가 처음에 왔을 때 백인천 감독이 롯데를 맡았었거든요. 네. 그때 백인천 감독이 그랬었어요. 넌 뭐야? 하면서 살을 빼라고. 네. 그러면서 뭐 산 훈련 같은 거, 산타는 등산 맞아, 같은 거 맞아. 시키고 산악 훈련 같은 거 그래서 시키고 매번 시즌 끝날 네. 때마다 이대호 선수의 체중에 관련된 예, 기사가 계속 런닝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체중은 억지로 빼죠. 빼긴 빼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게 발목 런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발목이랑 이런 무릎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네. 역효과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한 뒤에 이제 바꿨어요. 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너는 어차피 그 배에서 배심에서 나오는 거고, 네. 너는 이게 뭐 몸이 근육질해서 이게 홈런을 잘 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몸이 그런 거니까, 그냥 네 편한 대로 해라. 네. 그리고 오히려 130km 나가는 선수를 3루수에 올린 거예요. 공 많이 오고 몸을 네. 던져야 되는. 네네. 그래도 이대호 선수가 잘했습니다. 잘했죠. 물론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몫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는 그냥 그렇게 난 선수예요. 그렇게 정말 불가사리한 같은 선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타고난 유연성이 정말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체중을 안 빼고 몸이 이렇게 둔해 보여도 결코 네. 둔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대호 선수가 과연 소프트뱅크에서 4번 타자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신수 이대호 선수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는데 반면 그 윤성민 선수 저희가 스포츠 라이프에서도 몇 번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나 미네소타 트윈스 같은 팀으로 간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전부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윤성민 선수에 대한 영입 의지 또는 관심이 없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윤성민 선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보였던 컵스나 미네소타 같은 팀들이 최근 윤성민 선수보다 다른 선발 투수들을 계속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윤성민의 영입 우선순위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이렇게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고요. 유현진 선수 때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계속 유현진 선수에 대한 소식이 네. 현지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언론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계속 겉으로 드러났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야 몸값도 오르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윤성민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더라도 좋은 조건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성민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조건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몸값을 낮춘다던가 네. 선발 투수를 포기한다던가 이런 조금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던데 뭐 아예 한국에서 뛴다는 뭐 설도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롯데로 간다, 기아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일이죠. 그저께 한국에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진출 대신 국내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유턴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네. 윤성민 선수는 연말연시를 국내에서 보내려고 가족들하고 보내려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 내년 1월 중순에 다시 미국에 나간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역시 말하기 좋아하는 저희 같은 기자들이나 네. 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윤성민 선수가 지난달 미국에 있으면서 롯데 구단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요. 오호.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 구단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냥 안부 전화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근데 롯데가 전과가 있어요. 한 차례. 네. 그러니까 2011년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던 정대원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 이 진출이 조금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자 바로 하이제킹 슈킹?
그러니까 확 정대현 선수가 원래 그럼 원 소속 팀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간다고 해서 SK가 놔줬는데 SK 막 메이저리그가 무산이 됐으면은 SK하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그냥 뭐 도의적으로. 그런데 그냥 롯데가 먼저 중간에서 하이제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을 확 해버린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프로야구를 놀래킨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윤성민 선수도 롯데가 중간에 싹 가로채기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롯데가 아무튼 올해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네. 굉장히 도전적으로 선수 영입이나 전력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윤성민 선수에게도 어떤 이런 행동을 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면 한국 프로야구에서는요, 외국인 선수 몸값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외국인 선수 몸값, 사실 약간 좀 생각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프로야구 각 네. 팀에서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한창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 선수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국부 유출 논란이 계속 그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규정대로라면은 외국인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첫해 몸값 상한선이 30만 달러거든요. 네. 그 뒤에 재계약할 때 25%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프로야구 팀 가운데 이 규정을 지키는 팀은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명물실한 네. 규정이 있는 건데 그냥 그 조항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겉으로는 30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다 뒷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부 외국인 선수는 연봉이 100만 달러가 훨씬 넘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가 이번에 영입한 외국인 타자 중에 루크 스캇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작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으로 뛰었던 선수예요. 작년 발표된 연봉이 230만 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가 SK가 계약을 하면서 30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니지. 속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당장 2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받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한국에 데려오려면은 도대체 얼마를 줬겠어요. 뭐 하다못해 뭐 꼭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그리 거짓말이라 해서 비난할 게 아니라 다른 구단도 다 마찬가지니까 뭐 누가 또 비난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몇몇 구단은 아예 그냥 선수 몸값을 밝히질 않아요. LG 같은 팀은 리즈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뭐 100만 달러를 훨씬 넘게 줬다는 얘기가 뭐 당연히 돌고 있는데 네. 발표를 안 했어요. 그게 차마 이제 3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라고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양심에 찔려서. 그러니까 이제 야구계에서 나오는 거 얘기가 네. 귀중한 외야를 쓸데없이 이렇게 외국에 유출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몸값 상한선을 없애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상한선이 없으면은 외국인 선수들이 더 몸값을 요구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야구계에서는 뭐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원래 실력이 나오는 대로 돈을 받는 것이 아까 뭐 류현진 선수 거액, 이대호 선수의 거액 계약에서 우리가 환호를 보냈던 것처럼 실력이 있으면 그만큼 대우를 받는 건데 또 어쨌든 뭐 너무 많은 금액의 해외로 나간다는 측면 또 그만큼 한국 야구에 있는 그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야구 선수들에게 쓸 수 있는 어떤 실탄이 부족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각 종목에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과열 경쟁이 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외국인 선수가 이 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전 진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외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 정말요? 홍대 클럽에서도 외국인이 먹어주고 스포츠에서도 외국인이 먹어주고. 네. 이것도 이제 피부색을 잘 타고 나야죠. 이건 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외국 스포츠계에서 그렇게 에이전트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 스포츠 시장을 일종의 봉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호구로 거죠. 보는군요. 예, 그러니까 한국 가면은 일단 실력보다도 원래 전 세계에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몸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 팀에서 어떤 영입 제의가 오면은 일단 더 크게 부르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국을 무슨 봉이나 호구로 진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좋은 국내 투수들은 한꺼번에 한국 야구를 빠져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타자들은 또 대거 들어왔잖아요. 내년에는 뭐 점수가 많이 나는 공격 야구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당장 떠오르는 것만도 윤성민 선수가 나갔고요. 네. 오승환 선수가 또 나갔고요. 뭐 유현진 선수는 작년에 나갔고요. 지금 계속 좋은 투수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타자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선수들이 홈런 뭐 한 30개, 40개씩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투수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진짜 대전구장처럼 펜스를 뒤로 밀르지 않는 한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나는 야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013년 프로스포츠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틱스의 I'm OK 듣고 올게요. If I could stand beside myself, would I see me or maybe someone else? 'Cause it's hard to please most everyone.
네, 스틱스의 I'm okay 듣고 왔습니다. 나는 괜찮다. I'm okay. Really okay? 아,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안 오케이예요. 예. 네. 그래도 기운 내면서 방송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013년도 프로스포츠 결산을 김남은의 인파이팅 4부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뭐니 해도 류현진의 해였죠. 류현진. 그러니까 언론에서 스포츠 결산, 10대 뉴스 이런 네.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 1대 뉴스를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은 올해는 류현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3년은 온통 류현진 열풍이었는데요.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서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LA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까지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네. 6년간 3,600만 달러를 받고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데뷔 첫 해 30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한 차례 완봉승 포함해서 14승 8패, 평균 자책점 3.00, 154 탈삼진을 기록을 했는데요. 원투펀치인 클레이튼 커쇼와 잭 그레인키에 이어서 3선발로서 꾸준한 네.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유현진 선수 전체 신인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192이닝을 투구하면서 이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포스트 시즌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특히 세인트루이스 카지널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7이닝 무실점 역투로 한국인 최초 포스트 시즌 선발승을 따내는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금이 환영을 했고 얼마 전에. 그렇습니다. 또 라면 CF. 네. 류현진이라고 진라면. 그러니까 지금 유현진 선수가 라면 CF 찍고 네. 또 뭘 하나 찍었는데 괜히 우스꽝스러운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네. 그게 다저스 구단에서 화제가 됐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미국은 메이저리그 선수로서의 권위나 네. 이런 뭐라 그럴까요? 메이저리그 선수는 항상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 품위를 지켜야 된다. 이동할 때도 항상 정장 슈트 그렇습니다. 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청바지나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고 맥도날드 같은 데서 만약 메이저리그 선수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걸 벌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네. 이유인데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 이 유현진 선수가 치킨 광고인가? 네. 그 라면 광고 먹으면서 라면 후루룩 이렇게 하는데 또 라면 광고가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네. 누가 라면을 그렇게 먹어요? 예. 그 뜨거운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쭉 빨아올리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좀 아무튼 과장해서 맛있게 네. 먹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다저스의 구단 관계 단장이나 네. 이 감독이 네. 이 돈 매팅리 감독이 그걸 본 거예요. 네. 또 화제가 되고 워낙 또 요즘에는 이 유튜브 같은 것도 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아니 누가 라면을 저렇게 먹냐. 네. 그리고 왜 한국 가면 왜 쟤는 왜 한국만 가면은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저 메이저리그 선수인데 제발 좀 메이저리그 선수로서의 품위를 지켜라. 네. 그리고 CF 찍으면 찍는다고 구단에 얘기 좀 하고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현진 선수 워낙 또 유머 감각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잘 맞는데 네. 다저스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도 네. 대스타들은 CF를 안 찍잖아요. 예. 왜냐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게 싫다. 그리고 네. 짧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CF 모델들도 직업이 있는데 원래 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면 그 사람들 거 뺏어먹는 게 된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한 분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일본만 오면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광고를 많이 찍어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람보 복장을 하고 햄을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항상 넣는 조항이 뭐냐면 절대로 미국에선 방영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넣었는데 그게 무의미해진 게 네.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엽기 비디오 하면서 일본에서 찍은 광고들이 막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네. 옛날 K1이나 이런 프라이드에 네. 나왔던 알리스타 오브레임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선수도 네. 일본 오락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이 베개 싸움 같은 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전 그런 거라도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올해 2번 CF 제안이 왔었어요. 네. 하나는 이통사, 예. 하나는 피자였는데 예. 다 촬영 전날 엎어졌어요. 하나 더 있었다. 앱 광고.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본인의 제 의지가 아니죠. 예. 진짜요? 그래서 찍기로 했었는데 전날 다
SK, 그 텔레콤 광고는 네. 메인이 아니라 예. 제가 서브로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조연. 예. 이었고, 나머지 2개는 메인이었는데, 아. 셋 다 전날 엎어져가지고, 진짜 아쉽더라고요. 2014년에는 뭐 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올해는, 여왕들의 해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뭐 종목별로 활약이 돋보였죠. 예, 뭐 2013년 뭐 여성 대통령도 나왔는데요. 스포츠계도 네. 여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예,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올림픽 2연패 전망을 밝혔고요. 골프 여왕 박인비 선수 한국 선수 최초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에 올랐습니다. 또 빙송 여제 이상화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한 번도 아닌 4번이나 갈아치우면서 소치 올림픽 금메달을 예약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상화 선수가 제일 높네요. 여제니까요. 여제네요, 여제. 자, 일단 김연아 선수도 이야기하면은 와, 정말 화려한 부활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사실 2011년 4월 세계 선수권 대회 이후 공식 대회 출전하지 않고 20개월간의 어떤 공백기를 가졌거든요. 그럼에도 이 오랜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피겨 여왕의 본능, 타고난 본능은 어디 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난 9월에 오른발 부상을 당해서 이 훈련 도중에 좀 많은 분들을 걱정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이달 8일에 열린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서 총점 204.49점을 기록하면서 네. 우승을 차지해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김연아 선수의 이 화려한 부활은 많은 팬들이 기대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뭐 김연아 선수 보기만 해도 흐뭇하니까요. 뭐 피겨는 못해도 계속 좀 이렇게 자주 얼굴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보는 것만으로 행복한. 그럼요. 예. 예전에 무명 시절에는 좀 가까이서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좀 이렇게 뭔가 강하게 각인을 시켜둘 걸 그랬는데 그러질 못했는데요. 네. 예, 책받침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코팅 옛날 그때처럼. 책받침.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올해 세계 골프계는 박인비의 동무대였죠? 그렇습니다. 박인비 선수 올 시즌 메이저 대회 3연승 등 총 6승을 쓸어 담았는데요. 시즌이 끝났을 때는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왕을 차지하면서 2관왕에 등극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선수상은 그전까지 한국 선수가 한 번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쟁쟁하던 박세리도 그랬고 신지혜도 그랬고 뭐 최나연 이런 선수들도 한 번도 올해의 선수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박인비 선수가 한국 선수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정복하면서 한국 골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뭐 일단은 세계 1위까지 포함하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건데요. 4월에 열린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 네. 1위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야말로 뭐 독주 행진을 펼쳤습니다. 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남녀 선수를 통틀어서 그랜드슬램에 근접한 선수는 10여 년 만에 처음이었다. 앞으로 10년간 박인비의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이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그만큼 엄청난 이 기록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골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박인비 선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국내 언론에서는 좀 차분하다고나 할까? 좀 무신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박인비 선수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김연아 선수의 외모를 네. 가졌다면은 손현재 선수의 외모를 가졌다면은 지금쯤 뭐 CF 한 몇백 개씩 찍었을 거고 네. 편의점에서 이 박인비 선수의 얼굴이 그려진 각종 상품이 팔렸을 거고 뭐 어떤 건물 같은데 어떤 대형 이런 네. 광고판 같은데 박인비 선수의 얼굴이 나왔겠죠.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자본주의 시장의 생리고 뭔가 이제 외모 지상주의 이거는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뭐 박인비 선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또 이런 외부적인 거에 들떠서 네.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박인비 선수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어떤 관심 자체가 뭐 이게 뭐 물거품이라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 골프에도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상화의 질주는 올해도 거침이 없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빙송 여제. 그렇습니다. 500m에서 여자 500m에서 4차례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요. 월드컵 7개 대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여자 500m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최단거리 종목이거든요. 육상으로 따지면은 100m 경기는 다름없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 한번 세우면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m 단거리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이상화 선수는 그걸 1년 동안 4번이나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단거리 종목에서 0.01초를 줄이는 게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또 운도 따라야 되고. 그런데 이상화 선수 이전의 세계 신기록이 36초 94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선수가 4번이나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기록이 36초 36까지 단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1년도 안 돼서 0.58초나 끌어올린 거죠. 이건 뭐 오. 기적과도 같은 그러네요. 결과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내년 2월에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이상화 선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지금 보면 눈에 띄는 경쟁자도 없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치 올림픽에서 한국이 단 한 개의 금메달을 딴다면은 네. 저는 김연아 선수보다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지금 컨디션만 유지한다면은 올림픽 2연패는 떼어놓은 당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2월에 그 소치 올림픽 소식도 국민 TV에서 들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성무 기자가 말이죠. 예. 네. 눈물이 갑자기. 자, 한국 축구는 우여곡절 끝에 그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4승 2무 2패를 기록해서 이란에 이어서 조 2위로 8년 연속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8회 연속 이 월드컵 본선 진출은 일본과 사우디의 기록 훨씬 넘는 아시아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에서 한국만큼 이렇게 월드컵에 많이 나가는 나라가 네. 없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 자체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선을 치르는 동안에 조광래 감독이 갑작스럽게 경질되고 또 최강희 감독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협회에서 볼썽사나운 좀 갈등이 불거졌고요. 또 이 기성용 선수의 SNS 비난 네. 파문도 일어나면서 대표팀 선수단 내부에 분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들을 딛고 월드컵 본선행을 이뤄냈고요. 지금은 홍명보 감독이 새롭게 팀을 맡아서 처음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내년 6월에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 대회 한국 축구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올해를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바로 정말 어감부터 안 좋은 단어죠. 승부 조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프로농구 강동희 감독이 승부 조작에 연루되면서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죠. 그러니까 이 승부 조작 사건이 벌써 몇 년째 이뤄지고 있거든요. 뭐 프로 축구, 프로 네. 야구, 그리고 올해는 또 프로 농구에서 이렇게 승부 조작 사건이 벌어졌는데 특히 강동희 감독은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또 스타 플레이어였잖아요. 감독이 직접 들어갔다는 게 참. 그러니까 강동희 감독은 그 상황에서 그 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11월 3월에 브로커로부터 4경기 승부 조작 청탁을 받아서 이 주전들을 일부러 좀 빼는 방법으로 고의 패배를 했다. 그래서 그 대가로 4,700만 원을 받아 체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 8월에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징역 10월, 추징금 4,7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성이나 이런 성과가 모두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추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실 강동희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뛰어난 농구 실력과 함께 성실한 이미지로 이 농구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승부 조작 파문으로 지난 9월에는 KBL에서 영구 제명되는 수모를 겪었고요. 농구 인생도 얼룩지고 말았는데요. 좀 강동희 감독 개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프로농구에서 이제 다시는 이런 승부 조작 사건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 고유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씨름도 승부 조작 사태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3명이 서로 짜고 지난해 1월에 열린 설날 장사 씨름 대회에서 상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대한씨름협회의 어떤 간부, 총무이사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충격을 던졌는데요. 보통은 이제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 도박 또는 이 스포츠 토토 이런 좀 외부의 어떤 도박성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곤 했는데 이 씨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토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불법 도박도 없고 그런데 선수들끼리 어떤 뭔가의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이렇게 승부 조작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또 새로운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농구 대잔치 세대잖아요. 당시에 강동희, 허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자라났던 사람인데
강동희 선수는 그 당시나 지금 감독 시절이나 참 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왜? 설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뭐 돈 액수와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겨우 4,700만 원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70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이지만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네.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이런 대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그냥 사소한 잘못된 네. 선택이 아니었나, 판단 착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이제 뭐 먹고 사세요? 그래도 뭔가 하시겠죠 또. 뼈다귀 해장국집? 참 나와. 아유, 아무튼 뭐 너무 아쉽습니다. 예. 자,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에서 삼성과 포항이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우승 과정에서 모두 극적인 드라마여서 많은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예, 삼성은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을 4승 3패로 누르고 우승했잖아요. 네. 사실 두산의 돌풍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삼성이 4차전까지 1승 3패로 밀려서 패색이 네. 짙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기적 같은 3연승을 거두면서 역대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3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멋졌습니다. 유중일 감독도 김응용, 김성근, 김인식 같은 명장들도 이루지 못했던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감독 연봉 5억 원 시대를 활짝 열었죠. 예. 활짝. 예. 또 K리그 클래식에서는 포항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썼는데요. K리그 클래식 마지막 경기에서 울산을 상대로 최종전을 치렀는데 이제 울산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 확정되는 네. 상황이었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0대0 무승부가 이어졌습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울산이 거의 우승하는 분위기였고 울산 선수들 우승 기념 티셔츠 입고 지금 뛰어나갈 준비만 하고 이미 있었는데 입고 있었다면서요. 예. 예, 그런데 포항이 경기 종료 직전에 김원일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결국 1대0으로 이기고 울산을 승점 1점 차로 따돌리고 네. 극적으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는데요. 이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FA컵 결승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려서 이번 시즌 2관왕에 올랐거든요. 특히 포항의 돌풍은 외국인 선수 없이 네. 국내 선수들만 시즌을 치러서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계로 바깥으로 눈을 돌리자면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세계 스포츠는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4월에 열린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60명이 넘는 시민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순수하게 스포츠를 즐기러 온 이 선량한 시민들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충격을 남긴 사건이었고 이런 맞습니다.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 것 되죠. 같습니다. 네. 또한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비롯해서 13명의 선수가 금지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서 출전 정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사이클 황제로 알려진 랜스 암스트롱이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옛날에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자백을 해서 네.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자백도 사실은 자백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압박을 당하니까 그렇죠. 그냥 토로한 거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 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요. 그래도 뭐 암스트롱이라면은 사실은 그런 뭐 불사조라고 불렸잖아요. 정말 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희망을 줬던 사람인데 이렇게 팔찌도 많이 예. 구매했었는데. 참. 이렇게 몰락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성과가 네. 약물의 힘이었다는 것이 모든 기록이 삭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또 의족 육상 선수로 많은 감동을 줬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네. 그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뭐 인간 승리 다큐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광고 모델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분이 나이키 네. 모델인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슈퍼스타급 대우를 받고 나이키 모델로 네.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이 희망을 얻고 네. 아주 힘을 얻었는데 이렇게 뭔가 또 얼룩진 다른 안 좋은 일로 얼룩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함께 입게 된 좌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이키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지 약물을 먹지도 않고 총도 못 쓰는 건실한 운동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예. 연락 좀 주십시오. 일단 사이즈가 한 120은 특별 제작을 해야겠는데요. 네, 이렇게 한 해 스포츠를 정리해봤는데요. 단기 필마님께서 이성무의 저주를 깨뜨린 삼성의 기적 대단했어요. 올려주셨고요. 삼성 야구 우승이요. 뽁뽁이님께서는
단기필마님이 그거 해주셨고, 뽀뽀이님께서는, 우와, 한해 스포츠를 쫙 정리해주시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성무 기자와 이렇게 함께, 올해 한해 스포츠를 정리해줬고요. 올해가 일단은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 네. 오늘이 내년에 또 첫날, 1월 2일 날 또 뵙겠네요. 네. 연말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많이 있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건강관리 하시고요. 네. 내년 1월 1일 새해 첫날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남은의 인파이팅 오늘의 끝곡은요. 빌리 조엘의 This is the time 들려드릴게요. 아직 성탄이 좀 몇 시간 남았습니다. 특히나 집에 혼자 계신 분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자, 구 여친, 현 여친, 남의 여친 상관없이 다 전화해 보는 겁니다. 예, 파이팅 기원 내십시오.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 진행을 맡은 조상훈입니다. 하루 동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다른 방송 프로그램보다 단 몇 센티미터라도 더 깊이, 단 몇 그램 더 무게 있는 소식과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정치, 경제 분석, 하루 동안 누리꾼이 주목한 뉴스, 그리고 화제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전혀 다른 저녁 뉴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놓칠 수 없는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조상훈 국장이 진행하는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 매일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국민TV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